저희가 오늘 게임 체인저는 누구인가, 이 시대가 왜 게임 체인저들을 필요로 하는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보고 사례도 많이 얘기해봤는데, 이제 마지막 엑기스, 우리는 어떻게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요? 일반인들은 사실은 세상의 판을 한꺼번에 바꾸겠다라고 접근하는 건 사실은 좀 무리입니다. 실리콘밸리를 이끄는 유대인들의 창의성과 단결력을 벤치마킹 하시죠. 네. 우선은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남하고의 경쟁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하고의 경쟁을 하면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보다 뭔가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가는 사람, 그리고 내일의 나가 지금보다 바뀌기 위해서 오늘의 나는 뭐를 변화해야 될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의 미래에 대한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내 안에 뭔가의 게임을 체인지해야 되는 거지. 근데 그게 한꺼번에 욕심내지 말고, 욕심내면은 자칫삼일이라 못해요. 네. 그러니까 차근차근 할 수 있는 거. 내가 아침에 늦잠을 좀 많이 잔다 그러면 이거 좀 줄여야 되겠다거나, 본인 스스로 생각해도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차근차근 바꿔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사실은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천재들처럼 세상의 판을 바꾸려고 그러면 힘들어. 그러니까는 가장 실용적인 거. 사실은 구글이 대단한 게임 체인저를 했습니다만은 그들이 처음에 시작은 아주 실용적인 것에서 시작한 거야. 정보를 검색하다 보니까는 너무 많은 정보가 쏟아지는데 거기는 쓰레기 정보도 너무 많아. 그래서 정보를 중요한 순서대로 이렇게 띄게 할 수 없을까? 라고 생각한 게 오늘날의 구글이 된 거거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강한 게 이 실용적인 게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는 일반 고객들보다 앞에 두세 발 앞서서 성큼성큼 이렇게 선도하는 게 아니라 한 발자국 내지 딱 반 발자국 앞에서 그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우리가 매사를 굉장히 실용적이고 변형 가능한 일서부터 시작하는 게 일반인들이 게임 체인저의 어떤 첫발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것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게임 체인저가 되려면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혁신적인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기 전에 새로운 것보다는 흔한 것부터, 익숙한 것부터 먼저 잘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돈 벌 욕심에 새로운 걸 하면 블루오션 같은 거죠. 그런 아이디어 내놓으면 대박을 칠 것처럼 생각하는데 먼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다가 망할 수도 있어요. 그거보다는 익숙한 것을 먼저 잘 한 다음에 거기서 경험을 충분히 쌓고, 맷집을 쌓고, 경험을 쌓고, 지식을 쌓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서 그 분야에 있다 보면 뭔가 틈이 보이거든요. 그때 관찰력을 동원해서 보면 그때 그 틈새를 활용해서 새로운 것들을 열어갈 생각해야지, 처음부터 아무것도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희망사항일 뿐이다. 익숙한 것부터 하다가 발전시켜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저는 이렇게 기본기를 탄탄하게 쌓은 다음에는 두 가지를 이제 인류학자 입장에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다문화적 감성 기르기예요. 아까 메타인지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자기가 익숙한 것에 박스 안에 갇혀 있다 보면은 이걸 어떻게 혁신을 해야 될지 새로운 게 안 나오거든요. 근데 다른 문화를 접하다 보면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행도 많이 다니고 책도 많이 읽고 좀 타인의 시각을 배우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스크라는 거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적에 뭔지 불안 요소,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가서 제대로 적응할 수 있을까? 때문에 사실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못하고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데, 새로운 기회가 왔을 적에 이렇게 과감히 기존의 것을 버리고 새로운 환경에 뛰어들 수 있는 이런 용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어떤 다문화 경험일 수도 있고, 다른 자기의 캐리어를 쌓고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다행히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운이 좋아서 기회가 와서 세계 이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근무하면서 봤잖아요. 근데 32년 그 속에 있을 적에는 내가 뭐를 배우고 했는지 사실은 잘 몰라. 그냥 주어진 환경에 쫓아다닌 거야. 근데 나중에 결산을 하고 보니까는 내가 그 모든 나라에서 유대인들을 봤잖아. 그게 저 친구들은 뭔가 틀린데? 그러니까 제가 만나는 큰 바이어들, 유력 에이전트들, 유통의 핵심을 쥐고 있는 친구들은 만나보면 어김없이 유대인이야. 어느 나라를 갔든 똑같아요. 제가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시작했는데 심지어 거기 우리 집주인이 유대인이야. 그리고 그 산골짜기에 그 정말 몇백 명도 안 되는 그 유대인들이 그걸 꽉 잡고 있어요. 브라질 근무나 갔더니 거기도 예가 아니야.
그 다음 스페인 갔더니 거기는 옛날에 보니까 하여튼 유대인 판이었어요. 네. 뉴욕에 나갔더니 그건 완전히 유대인이 만든 도시야. 네. 그러니까 가는 곳들마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나한테는 이게 내가 능동적으로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주어진 기회인데 우리 일반인들은 주어진 환경에서 새로운 도전이 나타났을 적에 물론 도전하면 두세 번 실패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힘든 길이야. 리스크를 안 해야 되지만은 그래도 새로운 그 도전에서 새로운 거를 발견하고 찾고 자기 거를 만들려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혁신에 강한 이유가 역으로 보면 그들의 이제 이스라엘 국계에서 나타난 다윗의 별의 그거잖아요. 변하지 않는 것을 고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변화의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엄청나게 강력한 이 파도가 몰려오는데 거기서 휩쓸리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강력하게 나를 붙들어줄 수 있는 전봇대라든가 바위라든가 여기 기대고 있어야지 그냥 같이 휘말려 가면 흔적거리다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게 강해요. 일단은 전통적으로라든가 그들이 말하는 신의 말씀을 붙들 때 그 사람들이 중심을 잡고 이렇게 변화에 흔들렸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나무가 되지 말고 갈대가 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갈대는 바람을 이렇게 불며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가면 저렇게 흔들리고 그렇지만 중심은 항상 가운데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한 것이 조화를 이루는 게 갈대의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이 변화에 가장 잘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변화가 심하다고 그래서 그 변화에 너무 막 이거 어떻게 적응할까 그렇게 고민한다 보면은 또 변화에 휩쓸릴 수 있으니까 변하지 않는 걸 찾아서 마음의 안정도 찾고 그걸 붙들고 있으면 뭐가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판단의 기준도 세울 수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예요. 그러니까 사람됨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인성을 바르게 세우는 것 그것도 매우 중요하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 또 연결해서 제가 생각한 두 번째 또 중요한 실천 방법은 예술에서 영감을 얻는 거일 것 같은데요. 지금은 딱 짜여진 시대가 아니고 공장에서 제품 찍어내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거, 크리에이티브한 거, 창조적인 걸 찾는데 그러려면 예술에서 영감을 많이 얻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홍익희 교수님이 다문화적 생활도 많이 하셨지만 또 예술을 굉장히 사랑하시잖아요. 네, 한동안 와인도 사랑하시고 그래서 이 창조성과 아니 내가 사랑해서 사랑한 게 아니라 이태리에 근무를 나가 보니까는 그 주말마다 열리는 그 골동품 시장, 앤틱 시장이 있는데 가서 보니까 현대의 이태리의 패션이나 디자인이 발전한 건 그 사람들의 창의성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고대로부터 조상을 잘 뒀더만. 그러니까 고대로부터 그 조상들이 만든 걸 보니까는 옛날에 이러한 예술성을 갖고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그러한 패턴이나 디자인이 데이터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옛날 자기들의 조상이 만들어 놓은 패턴과 디자인을 갖다가 현대에 응용하는 게 오늘날의 그 사람들의 패션과 디자인.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유명한 패션가를 만나서 물어봤어요. 우리 한국에서도 명품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니까 그 양반이 딱 한마디로 당신들 고유의 것을 토대로 만들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예, 바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그 예술적인 분야에서 게임 체인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한류, K-팝, K-드라마, 그다음에 방탄소년단 같은 이러한 우리께 지금 세계를 제패하고 있잖아요. 이런 게 우리의 유력한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됩니다. 제가 아는 분은 그 오칠 예술가인데요. 네. 그걸로 해서 세계적인 작품들을 만들고 작품 활동을 하시는데 한국에서만 하다 보니까 그런 걸 가지고 작품 활동을 하시거든요. 최근에 그분이 엘리베이터에 오칠 작품을 이렇게 엘리베이터 안에 오칠 와 멋지다. 밖에도 하고 안에도 하고 그러는데 그 호텔이요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예술적 가치가 확 더해지니까 뭐 품위가 달라진다고 그러잖아요. 격이 달라진다 그런 걸 봤는데 그분의 작품이 이제 단순히 예술 작품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데서도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분은 그것만 평생 20평생 하시면서 엄청나게 큰 작품 활동도 많이 하시고 저는 그런 데가 있으면 돈 많이 내고라도 찾아가서 경험을 해보려고요. 그렇게 유니크한 곳에 가야 그 예술가의 영감이 저한테 전해져서 저도 성장해서 개인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유튜브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유튜버들 많은데 다 가서 열심히 보고 문법 해석하고 유튜브 살롱이란 데 다니면서 또 계속 얘기하면서 개인 체인저가 되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게임 체인저가 되라, 혁신
혁신하고 창조적으로 파괴하라 이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주어진 판을 새롭게 디자인할 방법 계속 화두를 잡아보시고 다문화적 태도와 예술적인 감성을 배워서 자신을 새롭게 할 방법도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마음 표현해주시면 다음 편에 더욱 창조적인 방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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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류의 고전 탈무드를 통해 성장합시다. 탈무드 살롱.